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2장 기초정보의 등록 수정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1절 회사 등록 부분입니다. 제2장 제1절은 실기편 문제 1번을 대비하기 위한 단원입니다. 우리 처음에 회사를 기업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세무서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시작합니다 라고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한테 배부해 줍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딱 입력을 해 놓거든요. 그 입력된 부분이 사업자 등록증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고치는 문제, 그게 실기편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풀면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들 요약해 봅시다. 자, 문제. 자, 실기편 연습을 할 때는요, 우리 회사 여러 개 중에서 제1상사 코드번호 2101 요 회사를 가지고 연습해 볼 거랍니다. 됐죠? 제1상사는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요. 당기는 제3기구, 회계 기간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랍니다. 다음은 제1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틀린 거를 고쳐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네요. 자,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겠죠.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다. 문제에서 이렇게 개인 기업이라고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있고요. 회사 이름, 대표자, 기업 연월일, 회사 주소, 회사의 업태와 종목,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 업종을 적어야 되는데요. 업종은 대구분인 업태,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중구분인 종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입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9가지 사항 중에서 무언가 좀 틀리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지고 고치면 되겠다. 어렵지 않겠죠? 요거 이제 하나씩 연습해 봅시다. 자, 참고로 우리 사업자 등록증 맨 아래에도 날짜가 있고요. 중간에 기업 연월일 날짜도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기업 연월일은 뭐라고요? 우리 사업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날짜가 기업 연월일이고, 밑에 있는 날짜는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사업자 등록증 배부해 준 날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똑같겠지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회사가 오늘부터 사업 시작합니다 라고 신고하면 그 당일날 교부해 주면 딱 좋겠지만 하루나 이틀 있다가 교부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혹시라도 차이가 나면 기업 연월일 요걸 기준으로 입력을 한다. 됐죠? 자,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회사 제1상사라는 회사를 딱 열어서요. 회사 등록 메뉴 요거를 연다 이겁니다. 메뉴는 뭐라고요? 회사 등록 메뉴다. 자, 해당 메뉴 열어서 자, 제1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이 쭉 돼 있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먼저 개인기업이라고 돼 있나요? 오케이. 개인기업은 잘 입력돼 있구나.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항들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맞춰보자. 약간 화면을 이동하겠습니다. 요거는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고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좀 작업해 봅시다. 됐죠? 출발하자. 자, 개인기업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맞게 잘 입력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 봅시다. 10611-12402 요거 맞네요. 그리고 회사 이름 제1상사 왼편에서 제1상사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적혔다. 대표자 이름 오현서 맞네요. 그리고 기업 연월일, 자 기업 연월일이 요 중간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네요. 오케이, 요거 하나를 고치자. 그리고 회사 주소요. 용산구 독서당로 29 한남동 107-10 주소 맞네. 그리고 사업자 종류 업태는요 도소매고 맞다. 종목은 조명기구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제품으로 입력되어 있네요. 요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관할세무서요. 어디요? 관할세무서는 용산이어야 되는데 종로로 되어 있네. 요것도 고치자. 이렇게 세 군데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씩 고쳐보자. 먼저 기업연월일입니다. 기업연월일. 기업연월일. 2015년도 3월 25일이다. 2015년도. 자, 이렇게 나왔을 때요. 삼각형 한 개는 월을 바꾸는 거고요. 삼각형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연도를 바꾸는 겁니다. 왼쪽은 앞으로 당기는 거고요. 오른쪽은 뒤로 미루는 거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자, 현재 딱 커서는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건데 자, 2015년도 3월 25일로 가야 되니까요. 2015년도 3월 25일로 가려면 삼각형 두 개짜리 연도를 하나 일단 바꿔야 되겠다. 2015년도. 그 다음에 3월달 월을 바꿔야 되겠네. 자, 쭉쭉 앞으로 당겨서 3월로 이동하자. 그리고 날짜는 25일이랍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날짜가 입력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종목이 조명기구로 고쳐져야 됩니다. 요거. 조명기구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 마지막 관할세무서요. 용산세무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용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확인 누르면 용산세무서로 관할이 변경된다. 세 가지 다 수정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요거 1번 문제 풀었다 이겁니다. 6점 획득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입력 끝났으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도 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도 됩니다. 편하신 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문제 1번에 대한 내용 풀어봤고요. 이제 부연 설명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주소를 입력할 때 실무에서는 우편 번호를 검색해 가지고 여기 대화창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우편 번호 검색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실무에서는 사용하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핑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주소를 한 줄로 쭉 다 적어야 되는지 나누어 가지고 위에 나누고 밑으로 또 나눠서 적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점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고요. 적기만 적으면 된다. 그리고 신주소 여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우편번호 검색할 때 과거에 쓰던 집원 주소로 검색을 하면은 신주소 여부가 부라고 자동으로 체크되고 도로명 주소로 우편번호를 검색하면은 신주소 여라고 자동으로 체크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칠 때는 타이핑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라고 딱 세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거 여인지 부인지는 채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됐죠? 굳이 이거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여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정책에 따라서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도로명 주소로 나올 거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우리 왼쪽 상단에 있는 툴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모든 메뉴마다 이런 툴바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거는 어떤 메뉴를 열던 간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해 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해당되는 부분에 커서를 살 대면은요 밑에 상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십시다.
요거 뭐라고? 종료랍니다. 종료는 뭐라고요? 현재 화면을 닫는 것이다. 닫기 전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저장하면서 닫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도움이라고 돼 있네. 이거는 이 메뉴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다. 이 메뉴에 대한 내용, 요 물음표 버튼을 사용해서 매뉴얼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빠짐없이 전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 항목은 뭔지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매뉴얼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학습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다만 우리 실제 시험 칠 때는요. 요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공부할 때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코드라는 거는요. 입력하는 란 중에서 코드를 찾아가지고 끌고 오는 란이 있을 때 그 코드를 찾는 기능이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코드도 많이 쓰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 툴바에 있는 코드 굳이 클릭 안 하고도요. 해당되는 메뉴마다 그 도구 버튼이 있거든요. 이 도구 버튼에도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도구 버튼에 뭐라고 그림이 되어 있습니까? F2라고 되어 있죠. F2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툴바에 있는 코드 버튼 클릭하든 그 밑에 있는 도구 버튼 요거 클릭하시든 아니면 컴퓨터 좌판에 있는 F2 버튼 클릭하시든 똑같다. 그 다음에는요. X는 뭐겠습니까? 삭제지 뭐. 지금 커서가 딱 위치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 그것이 X. 요 툴바. 그 오른쪽은 아시죠? 인쇄 버튼. 지금 내용을 인쇄하는 것. 그 오른쪽은요. 조회라고 돼 있네요. 데이터를 다시 읽어옵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검색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새로 고침 기능 있죠? 그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 그래서 화면창을 두 개 띄워놨을 때 이 화면과 저 화면 둘 간에 숫자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화면체에서 숫자를 바꾸면 저쪽 숫자도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화면창을 둘 다 동시에 띄워놔 버리면 실시간으로 숫자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A라는 화면창에서 숫자를 바꾼 다음에 B라는 화면창으로 가서 새로 고침 버튼을 딱 누르면은요. A 화면에서 바뀐 숫자까지 고려해가지고 숫자가 딱 연동돼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새로 고침 버튼이다 그죠? 그게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 이름은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메뉴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까? 제1상사라는 걸로 연습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 작업은 마쳤으니까 그죠? 요 메뉴는 일단 닫읍시다. 닫을 때 맨 오른쪽 요거 X 버튼 눌러도 되고 맨 왼쪽 툴바에 있는 거 버튼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툴바에 있는 거 버튼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조금 전에 보던 메뉴가 이제 닫혔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뭐 어떤 회사에 대한 거라고요? 제1상사 코드번호 2101에 대한 지금 화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작업 열심히 하다가 다른 회사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실무에서는. 자, 그때는 굳이 이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다시 열 필요가 없답니다. 여기 회사 변경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다른 회사 화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60 상사로 가볼까요? 60 상사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60 상사 버튼 커서를 딱 거기 두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언제 회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코드 번호 2160 60 상사 그 회사로 이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메뉴 열면 60 상사에 대한 메뉴가 열리는 것이다. 됐죠? 이 기능도 우리 실제로 공부할 때는 많이 쓰일 것입니다. 시험 칠 때는 회사 하나로 딱 그냥 출제가 되니까 시험에서는 쓸 일이 없을 것이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보던 제1상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또는 공부할 때 필요한 기능들 설명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전산에게는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기능에 대해서 뭐 단축키가 뭐고 뭐 그런 거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다만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령 회계 프로그램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그 세부 기능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했던 상황을 가지고 실제 기출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회사 등록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요. 67상사. 67회 기출 문제인가 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67상사는 컴퓨터 및 주변 장치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요. 단기 회기 기간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음은 67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라.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항상 뭐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사업자 등록증 내용만 따박따박 확인하면 되겠다. 출제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9군데 중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개인 사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특이하게도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하고 규모가 영세한 간이 과세자 두 개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아닌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법인 사업자라고 부르죠. 그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라고 적혀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요. 부가가치세를 출제 범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보통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실무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 과세자라는 조금 생소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위에 분명히 개인 기업이라고 딱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개인 사업자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됐죠?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요거 딱 열어놓고 바로 화면 열어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회사는 누구였습니까? 67상사였다 그죠? 67상사로 일단 회사를 바꾸자. 회사 변경 버튼 눌러서 67상사 이렇게 바꾸고 자, 메뉴는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자, 개인기업 잘 돼 있고 그죠? 회사 이름은 67상사 잘 입력돼 있다 그죠? 오케이. 오른쪽만 이제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맞춰 봅시다. 자, 개인 사업자까지 확인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네요. 회사 이름 확인했습니다. 대표자 이름 김창민 맞고요. 개업 연월일, 자, 개업 연월일 2012년도 10월 13일 맞고요. 사업장 주소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되어야 하는데 광진구 강변북로 332 잘못됐네 그죠? 요거를 고쳐야 되겠다.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 맞고요. 종목이 틀렸네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로 되어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관할 세무서는요. 용산이어야 되는데 성동 세무서로 되어 있네. 이것도 고치자. 이렇게 세 군데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그냥 저는 한 줄에 그냥 다 적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거 33이라는 거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신주소 여부 채점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굳이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혹시라도 부돼 있으면 여라고 고치면 되겠다. 이 문제는 여라고 제대로 입력돼 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장치라고요.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이렇게 고쳐주시고 관할 세무서는 용산으로 고쳐주시고 그러면 세 가지 수정사항 수정 완료.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완료. 어렵지 않죠? 자, 계속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1 상사 61회 기출 문제인가 보다. 읽어볼게요. 6일 상사는 장난감 왕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요. 단기 회계 기간은 제5기인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자, 이런 회계 기간에 대해서는 세팅이 딱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뭐 고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이런 회계 기간을 변경하는 일은 없애야 되니까 요거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다음은 6일 상사 사업자 등록증이고 틀린 부분 고치랍니다. 자, 개인 사업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확인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약간 위로 올리고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약간 당기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조금 화면을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6일 상사로 바꿔야 됩니다. 6일 상사 2161입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자, 회사 이름 6일 상사 맞고 개인 기업입니다. 아, 잘 입력되어 있다. 이제 오른쪽만 확인 잘 하면 되겠다. 자, 뭔가 빨간색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도 맨 뒤에 있는 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위조되어 있는지 안 위조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10자리 숫자 중에서 딱 하나만 딱 들어맞는 숫자다 이겁니다. 왜? 위조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딱 프로그램을 짰다 이거지. 그런데 뭔가 마지막 숫자를 검증해 보니까 앞에 게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빨간 색깔로 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나마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개인까지는 확인했죠. 사업자 등록번호 2324인데 2324로 지금 입력되어 있잖아. 여기에 뭔가 잘못됐다고. 요거 하나 고쳐야 되고요. 상호 6일 상사 맞았죠. 대표자 이름은 박인숙인데 박기선으로 돼 있네. 요것도 고치자. 기업 연월일 2013년도 2월 7일 요거는 맞네. 사업장 주소는 어딥니까? 부산시 동래구 안락로 101 안락동 맞네요.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장난감 왕구가 되어야 되는데 펜시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고쳐야 되겠다. 관할 세무서, 동네 세무서 요거까지는 맞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607 다시 34 다시 22324 이렇게 고칩니다. 이제 고치니까 빨간색 화면이 탁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었네.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박인숙 이렇게 고치고 종목이 펜시간이고 장난감 완구 이렇게 고쳐지면 되겠다. 그러면 세 가지 수정사항 다 입력 완료됐죠? 오케이, 요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문제 3번 풀어봅시다. 자, 57상사 이번에는 제 57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위에 거 읽어볼게요.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요. 단기는 제3기 회계기간이고 2017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올해 회계기간이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에서 틀린 부분 고쳐랍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것이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위시해서 쭉 나와 있다. 자, 검토해 봅시다. 회사 변경. 이번에는 5734. 5734면은 코드 번호 2157이 될 것이고 57회 기출 문제인가 보다. 그렇게 알 수 있겠네. 회사 등록 메뉴 열어봅시다. 자, 회사 이름 5734고 법인으로 돼 있네. 요거를 고쳐야 되겠다. 개인으로 고친다. 고치고 자, 그럼 한 가지 일단 수정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오른쪽에서 맞춰가면서 고칩시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일단 수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04 11258 맞고 회사를 맞춰봤고 대표자 이름 오가은 맞고요. 기업 연월일 기업 연월일이 2015년도 4월 14일이 돼야 되는데 2014년도 3월 25일로 약간 다른 숫자, 다른 날짜가 지금 입력돼 있다. 그죠? 이거 고쳐야 되겠다. 사업장 소재지요. 중구 을지로 조금 잘렸네. 을지로 2가 120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을지로 2가 120번지 맞죠? 주소는 맞다.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으로 돼 있어야 되네. 종목은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으로 돼 있네. 요거를 고쳐야 되겠다. 요것도 수정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는 남대문 세무서랍니다. 관할은 맞게 입력돼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 세 가지. 먼저 법인으로 돼 있는 거를 개인으로 고쳤고, 두 번째는 기업 연월일 고치자. 기업 연월일을 2015년도 1년 뒤로 미루고 4월 14일 달도 한 달 미루고 4월 14일로 4월 14일 요렇게 확인 선택이네요. 선택 버튼 탁 누르면 날짜가 딱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이렇게 하면 수정이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고 메뉴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1번과 관련된 내용과 해당되는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반드시 6점 점수 챙겨야 되고요.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물론 이런 거 틀려도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맞췄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자, 3개 수정 사항 중에서 혹시 2개는 맞추고 한 개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데요. 그럴 경우 6점이 전체가 다 감점되진 않습니다. 부분 점수라는 게 있겠죠. 6점 중에서 3가지 맞춰야 되는데 2가지 맞추고 하나 틀렸으니까 6점 중에서 일부 점수만 감점이 될 것이다. 됐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